앞서서도 지금 이제 의료개혁 국민이 말하다라는 그 책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많이 주셨는데요. 이거는 지금 보니까 어제 보니까 이게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정치 부분 지금 17위에 올라 있어서 사회적인 좀 반향도 굉장히 좀 큰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뭐 컨텐츠 어널리시스인데 앞서 이제 공급자 관점에서의 이 책을 이제 이상일 교수님께서 이제 좀 정리를 해주셨고, 저는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보니까 그 국민이 원하는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지금보다 환자 중심성이 더 높아진 의료 서비스를 이제 원하고 있고, 지금보다 좀 더 효율성이 더 높아진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보다 의료 격차가 줄어든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필수 의료 전공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을 제공해서 필수 의료 이용 시 어려움이 없는 의료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내용으로 저는 이제 4가지를 조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의료 환경에 있어서의 그 공급자들이 어쨌든 충분하게 이런 보상과 어쨌든 그런 그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의료 소비자들에게도 그런 혜택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으시다라는 저희 공모 그 내용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어쨌든 국민이 원하는 의료 서비스, 그래서 어쨌든 의료 시장은 지금까지는 사실 굉장히 공급자 중심의 이제 의료 시장이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현안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환자 중심,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홍윤철 교수님 이제 자료에서 제가 이제 따온 건데요. 아까 이제 가치 기반 의료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의료 시장이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해서 그 안에 뭐 수가가 낮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어쨌든 서비스 양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질적으로 조금 그 가치 기반의 질로 변화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도식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의료 소비자들도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한정된 의료 자원을 조금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의 그런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중심의 이제 의료 개혁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의료 서비스의 좀 제공 체계 에 있어서의 좀 혁신도 필요할 것 같고, 의료 서비스 지불 보상 제도의 혁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는 1차 의료를 좀 더 강화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역 완결형, 어느 지역에 살든 차별받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완결형 의료 전달 체계의 개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의료 시장을 조금 왜곡시키고 의료의 비용을, 사회적 비용을 좀 고비용 구조로 가져가고 있는 실손보험과 비급여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저는 조금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의료시장이 이제 공급자 중심에서 조금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정책이든 어쨌든 어쨌든 뭔가를 조금 변화시키든 개혁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가 좀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협에서는 의료의 문제는 의정이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지금은 저는 시대나 어쨌든 패러다임 좀 변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의료 정책에 있어서의 부분들도 소비자의 의견들, 그다음에 이런 거버넌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훨씬 더 효율적, 신속하게 뭔가를 개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한국의 1차 의료, 이제 오늘 계속 이제 1차 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1차 의료의 조금 현황을 보면 그런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의료가 전문 의료의 기능과 역할이 조금 미분화되어 있는 문제, 그다음에 1차 의료의 서비스가 이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1분 진료, 뭐 3분 진료, 뭐 이렇게 그런 진료에 있어서의 어쨌든 소비자들이 좀 신뢰가 부족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중복 진료도 있고 과잉 진료 또는 이제 과소 진료의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이제 의사의 숫자나 또 그 안에서 있는 이제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소비자들이 좀 인식하는 경향도 있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손보험을 통해서 이제 의료 시장이 왜곡되는 문제, 그다음에 상급병원으로 이제 쏠리면서 이제 의료 쇼핑을 하는 그런 소비자의 행태에서 나타나는 문제들도 있지만, 어쨌든 의료 시장 1차 의료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는 다양한 그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1차 의료에 있어서의 부분들에 좀 신뢰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의료에 있어서 그런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해야 저희가 하고자 하는 가치 기반의 의료에 있어서의 부분들로 연결되는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가치 기반 의료에 대한 부분들을 앞서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팀 기반으로 하는 양이 아닌 그런 질적 진료가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나 치료, 그다음에 통합 예방 의료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주치의제 도입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이상일 교수님께서도 병의원도 좀 자발적으로, 환자도 자발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거를 강제화하는 거는 초기에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등록을 하고 그 안에서 또 만족하지 않을 때는 좀 자연스럽게 또 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의료 전달 시스템 확립과 그다음에 1차 의료 상급 종합병원 전문의 간의 그런 좀 유기적인 연계도 좀 필요하고, 업무 분장과 이제 공유 같은 것들이 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좀 시스템과 환경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응급의료 예방적 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정신상담 등 돌봄과 좀 연계한 통합적인 관리가 있어야 어쨌든 그 안에서 소비자들의 좀 신뢰가 높아질 것 같고, 방문 진료나 원격 진료 같은 그런 소비자들의 편의성 같은 부분들을 좀 확보해 주는 부분들이 1차 의료가 신뢰를 얻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좀 방안일 것 같아서, 이런 좀 제도 개선들이 조금 빨리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완결 의료 전달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이제 필요한데, 결국은 이제 의료 전달 체계의 구축은 저는 소비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은 좀 제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에서 오는 단점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저는 편의성과 장점들이 좀 부각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가치 기반의 의료를 통해서 어쨌든 질적인 부분들의 어쨌든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소비자가 좀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인지하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선택을 할 때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시스템들이 저는 같이 갖추어져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선택하고 소비자들이 이해 가능한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 가능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객관적인 정보 자료를 어쨌든 생산하고 이를 이제 보급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소비자가 이런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선택하고 어쨌든 뭔가 불만족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좀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이 같이 좀 마련되는 것들이 어쨌든 소비자가 어쨌든 행태를 변화하고 어쨌든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의 부분들에 주는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을 뭐 정부가 뭐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정부 이외에 그런 뭐 소비자 단체 역할들도 당연히 있을 거지만, 어쨌든 의료기관이든 어쨌든 뭐 약간 공적인 차원에서의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보 제공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소비자 중심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안 관련해서는 그런 총 진료비에 대한 관리 방안들도 소비자 입장에서 좀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비급여 진료비, 그다음에 실손보험, 건강보험의 연계 방안과 관련한 부분들도 좀 추가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의 이제 지속 가능을 위해서 이제 소비자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여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
부분들을 조금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앞서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와 의료 대란 속에 소비자가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의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의료는 굉장히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고 배분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료에 있어서의 부분들을 소비자가 공공성을 인식하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막 의료 쇼핑하고 막 자유롭게 의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뭔가 그 불편을 겪더라도 어쨌든 다른 사람들, 다른 중증의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앞서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가능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을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소비자 단체에서도 굉장히 좀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의료 이용 문화에 대한 조금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뭐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어쨌든 전문가 영역에서 이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소비자 단체, 소비자의 관점에서 의료 이용 문화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의료 이용이 앞서서 이제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결국은 이제 그런 한정된 자원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자제하는 부분들이 저는 좀 핵심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의료 이용에 대해서 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이용 행태를 좀 변화시키는 부분. 그다음에 중증 환자를 위해서 이제 상급 종합병원은 결국은 이제 중증 희귀질환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증 환자, 사실 뭐 경증과 중증을 소비자들이 사실 구분하기는 좀 쉽지 않은 좀 측면이 있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나는 중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포함해서 어쨌든 상급 종합병원에 있어서의 부분은 정말 중증 희귀질환 환자들이 이용하고 거기서 집중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의료 이용 문화를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1차 의료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서 이제 어쨌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전제하에 1차 의료 이용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건강 관리를 이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의료 이용에 대한 부분들이 상급 종합병원까지 이제 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의료 이용 문화 개선을 통해서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계속 공부를 많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교육하고 설득하고 어쨌든 캠페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어쨌든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